자, 문제집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그 문제집은요, 뭐 반복되는 문제는 다 제가 웬만하면 피했고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상등하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일수록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하일수록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 사실 문제집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지금 받으셨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좀 풀고 제가 이렇게 보충하는 쪽으로 원래 가야 돼, 이거를. 제가 혼자서만 이렇게 푸는 것은 좀 의미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풀어보시면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 잘 안 될 거잖아. 일단 상중 정도 되는 건 풀어보세요. 예습을. 예? 다 풀어보실래? 미리라도 훑어보고 하는 것이랑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나서 푸는 해설을 듣는 것이랑 처음부터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랑은 나중에 차이가 엄청나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7회에 걸쳐 나간다라면은 각 37쪽 정도면은 7회면은 딱 끝나. 37쪽 한 회 분량이 37쪽이니까요. 대충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 하는 건 예습을 조금 해보시라고, 예습을. 근데 아마 제 과목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더 그렇게 항상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습을 하시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할 것 같으면은 상중 정도라도 풀어보시라고. 하는 빼더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상중 웬만하면 전 시간 봐서 시간이 될 것 같으면 뭐 다 해설은 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이제 그게 항상 뭐 전체적으로 8회 걸쳐 나갈 때도 전체 다 설명은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중요한 거를 미리 풀어보라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여기 표시가 돼 있으니까 지금. 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이고, 출제 빈도가 잘 떨어지는 게 이제 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상황에 따라 보면서 상중은 무조건 설명드리고 하중에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국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푸실 때 가능하면은 혼자 풀어보실 때 가리고 풀어보는 게 좋은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바로 밑에 있어서 하나만 밑에 보지 말고 안에부터 보셔야 돼요. 자, 1번 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그리고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을 말한다. 뭔가 이상한 게 섞여 있죠? 네. 아파트 지구 대신에 정비 사업을 넣어야죠. 세 가지 사업.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이란 기반설 중에서 도시지역 안에 설치된 시설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도시지역 안에 설치된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을 따로 얘기하는 게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3번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준조를 완화해 제공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강화죠. 4번의 기반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의 신중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설을 설치하거나 그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서 보관하는 금액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설치 비용을 누가 내는지를 보시라고 했잖아, 그죠? 증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정확합니다. 요게 맞고요. 5번의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도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개발하겠다. 일부 작은 거라고 했습니다. 도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개발하겠다 됐습니다. 자, 2번은 그냥 패스. 3번에 자,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내용이 아닌 것.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 5가지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우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럼 이것은 지역의 변경이죠? 네. 지역의 변경이잖아. 입지구제 최소구역이면 개도시수 입 5가지 구역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정비법에 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계획이면 재건축 사업이면 정비 사업의 한 종류죠.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관리 계획의 네 번째 내용이잖아. 그 정비 사업을 풀어 쓴 겁니다. 이거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다 정비 사업의 한 종류잖아. 풀어 쓴 것이고요. 4번에 농림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계획이다. 그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면 용도지구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면 이거는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구역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제에 나오는 두 가지 구역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나오는 돈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되니까 이것은 관리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쓰는 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 6번은 다 하지만 4번과 5번은 보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보시면 국회법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거 우리 기반시설의 종류. 자, 1번의 교통시설은 건설기계 검사시설. 건설기계 검사시설이 교통시설인가요? 네. 차, 막 이런 거에 기계에 관련된 것이 교통시설이라고 했잖아. 유통공급시설이면 방송통신? 네. 맞죠? 전파를 공급하는. 방제시설의 하천? 네.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수재를 받기 위한 시설이라고 했잖아. 방제. 공간시설, 공간시설이 장사시설? 공간에는 뭐가 있어요?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이잖아. 장사, 죽음에 관련된 것은 어디 들어갑니까? 보건위생이 들어가죠. 죽음에 관련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보건위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환경기초시설의 배차장, 우리 배차장이나 하수도 같은 거,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런 것이 환경기초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 자세한 거는 해설에 다 나와 있고 보시려면 보시고. 자, 우리 5번에 기반시설의 종류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 기반시설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자, 유통업무 설비. 그럼 유통공급에 관련돼 있죠? 하수도. 요것이 환경기치죠. 수도라면 이게 유통공급에 들어갑니다. 하수도니까 오염과 관련돼 있어서 환경기치에 들어간다고 했던 공동구. 자, 요거는 뭐 유통 공급에 들어간 가스 공급, 시장, 물건을 공급하는 시장, 재래 시장 같은 거, 다 유통 공급에 들어갑니다. 자, 6번도 합시다. 하지만, 내다 뭐 하도 다 하겠네, 이래다가. 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낼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데, 우리 공공시설이면은 웬만한 기반시설은 공공시설에 다 들어간다라고 했죠? 단지 웬만한 것은 공공시설인데 조그만 민간이 주로 투자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공공이다. 그럼 행정청이 설치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뭡니까? 주로 대표적인 게 주차장 또 장사시설. 저수지도 있지만 장사시설. 그것은 좀 작은 기반시설로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의 하나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1번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보통의 민영주차장. 요거는 공공시설이 아닌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행정청이 설치한다는 무조건 다 공공이죠. 그래서 2번, 4번이면 무조건 뒤에 볼 것도 없이 다 공공시설이 될 것이고, 3번, 5번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도로든 공원이든 이런 거 다 누가 설치든 상관없이 웬만한 건 다 공공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는. 주차장이나 장사시설은 행정청인자가 설치할 때만 공공이 된다. 답이 1번이 되는. 자, 이제 광역투시계획이 들어갑니다. 우리 저렇게 세 가지 계획. 세 가지 계획이 그 수리권자, 승인권자.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까? 여기다 한 번 더 쓸까요? 여기다가. 생각나요? 적극적으로 의사를 얘기해봐요.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자, 그러면은 쓰지 않고 한번 생각을 통해서 해봅시다. 광역투시계획에 나오게 되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투시계획 수립 요도를 구별해 봐야 돼. 항상 권이 먼저 지정돼야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리고 권의 지정과 계획 수립을 먼저 하시라고 했잖아.
계획은 수립과 승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광역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다 보니까 항상 경우에서는 둘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랑 같은 도가 아니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랑 이렇게 둘로 나눠보셔야만 되고, 권해 지정이면은 바로 지정되는 곳에 윗사람이, 계획 수립이면 지정되는 곳에 관련된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권해 지정을 묻는다라면 같은 도라면은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더라면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계획 수립을 묻는다라면, 만약에 같은 도라면 시장군수 공동 수립인데, 만약에 시장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요청을 안 한다 그러면은 도지사 수립이고, 이때도 시장군수와 도지사 간에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아우 잘 생각하시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만약에 권위 지정됐다 그러면 시도의사 공동수립이 원칙인데, 시도의사 공동수립인데, 만약에 3년 내에 승인 요청을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국가기획과 관련돼서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면 국장의 단독 수립이고, 이때도 시도의사 국장 간에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수립권자가 생각이 났다면 윗사람이 바로 승인권자가 되기 때문에 시장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 시도의사가 수립했으면 국장의 승인인데, 도지사가 수립한 것 중에서 도지사와 시장수 공동 수립 또는 시장에서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그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왕 한 거, 만약에 기본계획에 들어갔다, 기본계획을 묻는다라면, 기본계획은 수립권자 누굽니까? 특광시장수만. 관할구역 책임지는 특광시장수만. 기본계획이라 다른 예외도 없어요. 특광시장수만인데 이원화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라면은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수가 수립을 한다면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고, 이게 관리계획과도 예외가 있으니 원칙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관리계획 위반, 특광시장수가 위반을 해요. 근데 결정이라면 시도지사, 대도의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원칙만 놓고 봤을 때 관리계획에서는 시장은수가 위반한 것은, 순수 시장은수가 위반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구조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에다가 대도시, 시장까지는 여기까지 추가되죠, 그죠? 대도시장은 모든 것을 혼자 위반 결정 다 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예외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잘하셨고, 자 우리 1번 봅시다. 광역구간의 지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권해 지정만 묻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공부하시고 계획 수립도 공부하신 다음에 주로 합쳐서 묻는 것도 요새는 잘 되니까, 그런데 따로따로 공부를 일단 하셔야 되잖아. 권해 지정만 묻고 있습니다. 1번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그렇습니다. 2번에 인접한 서로 붙어있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어요. 전부도 좋고, 서로 인접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 일부도 좋고. 3번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한다. 4번에 같은 도의 관할구에 걸치는 경우는 관계 시장원수 공동 지정이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이지. 시장원수가 공동으로 하는 건 수립할 때 얘기잖아. 수립할 때. 5번에 일부 지정할 때는 구군 읍면 단위로 하라. 광역시에서는 구군 단위로. 시군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에서는 읍면 단위로 이런 식으로. 자, 2번 보시면 광역시전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건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도 조금씩 섞어놨어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권해 지정은 국장이나 도지사니까 변경도 이 사람이 할 텐데, 아랫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2번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필요한 경우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번에 국가기획과 관련된 광역지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지획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국가기획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때는 국장이 수립한다.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지금 권해 지정을 묻고 있죠? 네. 국장이 수립해야지. 국장이 지정해야지. 그러면 권해 지정을 묻고 있잖아.
국장이죠. 요게 틀렸습니다. 5번의 국장시도회사 시장운수는 광역투지를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청회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라는 게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 듣는 것이고, 광역이나 기본계에서는 공청회가 있죠. 관리계획에서는 주민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만 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했던 게 그래도 기출문제인데, 이런 기출 특강 들었을 때 풀었던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그러면은 그래도 기출 안 했던 분들도 있죠. 기출 특강 안 듣고 지금 이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가능하면 기출은 뺄까 어떨까 싶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면 공부가 풀어야 될 건 넣었지만, 자, 3번 문제에서는 광역투지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것 중 하지만, 자, 1번 광역투지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행정청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한다 그랬잖아. 국장이.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에 관련된 사항을 대상 지역을 주된 보급제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 2, 3 공고 이것도 있습니다. 맞고, 3번에 국장이 광역투지를 승인하고자 할 때는 승인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의 심의, 협의 후 심의인데 같은 급 그 얘기잖아. 예? 관계 시도의사가 수립할 때는 관계 시도의회와 시군의회, 시장의 의견을 다 시도의사가 할 때니까 같은 급인 시도의회, 그리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죠. 5번의 광역투지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등록된 정보 현황을 10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라.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라. 5년마다. 5년입니다. 5년이에요.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대한 변동사항 확인.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광역투지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을 했는데, 틀린 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 관할 시장 은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된다. 원칙이죠? 네. 2번 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은수로부터 광역투지 승인청이 없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이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4번의 위 1의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위 1의 경우라면 시장 은수가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죠? 네. 그럼 바로 이 사람인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5번에 관할 시장 은수 요청회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 경우가 바로 도지사가 수립하지만 이게 예외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죠. 이 경우랑 시장 은수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경우는 도지사가 수립하지만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예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5번 보세요. 5번 광역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권을 지정할 때 얘기죠? 관계 지방도시의회 심의를 거쳐. 벌써 틀렸죠? 네. 같은 급 국장이 하는데 왜 지방도시의회 심의를 거칠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앙도시의회 심의가 되겠지. 같은 급. 2번 도지사가 시장에서 요청으로 관할 시장에서 공동으로 광역투지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립이죠.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투지를 수립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잖아. 그냥 이게 정답. 역시 도지사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는 예외 갖고서 역시 냈던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됐고요. 됐고. 자, 6번은 제가 하로 되어 있지만 이게 광역투지 조정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조정에 대한 얘기라면 협의가 안 될 때 항상 조정이 나오는 거죠? 네. 누가 조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바로 윗사람이 협의가 안 될 때. 그러면 1번에 예를 들어서 광역투지 계획을 시장은수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에, 시장은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벌써 틀렸지. 바로 이 사람이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그럼 도지사가 조정을 해주겠죠. 국장에게 하는 경우는 어느 때입니까?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될 때지.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될 때지. 그래서 바로 이게 틀렸고 조정은 당사자가 공동이든 단독이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도 공동 또는 단독으로 공동이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3번에 국장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하나여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신청할 때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신청에 대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조정 들어가면 됩니다만 단독으로 신청을 했다면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이 조정 신청을 받은 사람이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일정 기간까지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직접 조정하는 이런 단독 신청이 있을 때 공동 신청과 차이점이 있어요. 왜 지금 쭉 읽어보고 있나 내가. 그냥 그 정도만 하세요. 1번 정답 나온 걸로 한대. 자, 기본계획 봅시다. 기본계획에서 1번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 대상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자,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특광시장원수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죠. 자, 수립 기준이잖아. 기준. 특광시장원수가 수립권자인데 수립권자가 스스로 기준을 정할까요? 그럼 마음속에 두면 되지. 국장이 정한다 했습니다. 국장이. 2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20만 이하인 신화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생략하는 게 시군 중에서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인구 10만 이하죠. 앞에 전제 조건은 좋은데 인구 10만 이하라고 해야 됩니다. 인구 10만을 유지하면서 앞에 전제 조건을 바꿀 수도 있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신화군입니다. 세 번째, 관할구역 전부의 광역투입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맞나요? 아니요. 어디가 틀렸어요? 서울특별시라서 틀렸지. 특광시군 중에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시군 중에서만이잖아. 시군 중에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생략 못합니다. 시군 중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요거를 바꾸려면 이제 그 전부를 일부로 바꿔서 틀리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대로 하면서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틀렸어요. 4번의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시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광역시 내용이 우선한다. 이게 맞죠? 네. 특수화계획이 우선하잖아. 그냥 정답은 이겁니다. 근데 다른 것들이 왜 틀린지 보셔야 돼. 5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계획도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한다. 관리계획 내용이잖아.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은 관리계획 내용이잖아요. 관리계획. 예? 기반시설에 대한 방향이라면 기본계획이 될 수 있겠죠. 구체적 계획이잖아.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죠. 자, 2번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기초조사 내용의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역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이게 광역과 차이점이에요. 광역과 달리 기본계획에서는 이렇게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역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역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 내에 이루어진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죠. 필요한 경우에. 그 대신 제가 포함해서 할 때 3번 위 2의 경우에 포함해서 할 때 관계 특광시가 와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관리계획이라면 맞아요. 관리계획이라면 공동 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는 공동 위반도 없어, 공동 수립도 없어요. 그쪽 행정기관과 협의만 해서 이쪽 특광시장원수가 그냥 단독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계획에서는 수립권자는 특광시장원수만이다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로서 해드렸던 거예요. 틀렸고 4번의 시장원수는 5년 받아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일을 정비하라. 5년
재검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재검토. 이 5년 재검토 규정이 광역에는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는 있다 그랬죠? 기본계획에서는 맞습니다. 기본계획 내용과 국가계획 내용이 달라요. 뭐가 우선합니까?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3번 봅시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엔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역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없다. 어디서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시군에서만 두 가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생략할 수 없다. 이번에 시군의 일부에 광역특위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본계획을 생략할 순 없다. 없다니까 맞는 거지. 일부에 생략되어 있으면 일부에 있다면 생략 못한다 그랬잖아요.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만 생략할 수 있지. 없다니까 맞는 거라고. 3번에 시장원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미리 해당 시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시장원수가 하니까 같은 급인 시군 의회 의견을 들어서 수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4번에 특광자치도지사, 특별시부터 도지사까지 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혼자 다 한다. 협의, 심의, 공고, 연락 모든 걸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가 혼자 다 합니다. 5번에 시장원수가 수립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장원수가 수립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죠. 구조는 똑같고 아까랑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자, 우리 22번 같은 경우가 앞에 나온 걸로 충분히 푸는 기출문제입니다. 됐어요. 넘겨보시고 똑같은 얘기야. 기출문제일 뿐입니다. 자, 5번에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이것도 기출이네. 시장운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수립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시장운수와 협의해서 할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시 내용과 다르면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게 아니고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요? 다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광역이 우선한다 그랬잖아. 우선순위를 거기서 정해놨죠.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르는 게 아니고 광역도시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야죠. 3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구체적으로 7만 명의 군이에요.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구 구체적 숫자가 나오면 범위에 속하는지 보시면 되죠. 전제 조건 좋고 10만 명 이하에 속하니까 생략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4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청회, 지방의 의견 측지, 협의심의, 광역이나 기본계획 방향 정하는 이 두 개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해야 돼. 단지 관리계획에서만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관리계획에서만 기밀 요하거나 경미할 때는 주민의 의견 적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관리계획에는 있어요. 그러나 방향 정하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 생략되는 거 없습니다. 5번에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장 승인 받지 않는다. 이거라 충분한. 자, 우리 관리계획 봅시다. 관리계획. 자, 지금 1번은 위반 절차에 대해서 틀린 것을 했는데 이게 하에 속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5번 한번 정답만 체크해 봅시다. 우리 정답 5번 보시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위반을 얘기하잖아요. 위반. 여러분, 위반하면은 원칙은 특광시장원수, 예외 도지사나 국장이 있잖아. 근데 도지사나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만 살짝 구별하시자고 했죠? 둘의 차이가 도지사가 위반하려면 도 밑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지역, 지구, 구역, 사업 등을 할 때잖아. 국장이 하는 경우라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 등을 할 때고 둘 이상의 시도와 국장이잖아. 그거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도지사가 위반하려면 둘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시도에 걸쳐 있는데 어떻게 도지사가 위반합니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어야 도지사 밑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자, 2번 문제 봅시다. 관리계획 위반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우리 주민 제한, 제일 중요한 주민 제한. 자,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요. 여러분, 주민 제한이다. 그러면 주민이 위반건적에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주민 제한사항은 4가지만 있다. 그게 뭐예요? 기지산행. 동의 요건은 5, 4, 3, 2. 그것도 처음에 나오는 기만, 면적 5분의 4. 나머지 지산행이 면적 3분의 2. 5, 4, 3, 2. 자, 산업유통개발진입지구를 제한할 때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생계, 자생을 위한 개모임. 산업유통에 들어오면 공장 들어오니까 자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그 중에 계획관리가 전체의 50% 이상은 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반드시 자생 둘 중에 하나야 된다. 자연 녹지 생산관리 둘 중에 다른 거 섞이면 안 된다. 이때도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에서 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는 제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 거 있죠? 며칠 내에 통보해요? 45일 내에. 1회나 30일 연장해서 45일 내에 통보한다는 거. 이때 제한된 내용을 받아들일 때 위반 결정에 들어간 비용의 전부 여부를 제한적에 부담시킬 수 있다. 그거 주민 제한에서 다 말이에요. 그게. 주민 제한 문제 나오면 그게 딱 떠올라야 돼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위반건적에 제한할 수 있다니까 맞죠. 기지산행 중에 기. 2번에 주민은 도시지역 변경에 대해서 위반건적에 제한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지.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의 변경이죠. 그럼 도시지역의 변경이니까 이거는 기지산행이 아니잖아요. 제한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야. 제한할 수 있다면 틀리고. 3번에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60일 내 제한적인 그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가 아니고 45일 내 통보. 이게 위반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60일이 맞아요. 그전엔 똑같이 주민의 의견 청취와 여기 똑같았는데 주민제한에서 45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60일이 아니고 45일입니다. 부동산사에서 1회나 30일 연장 뒤는 맞아요. 앞에 60일이 틀렸고. 4번에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적 협의에 제한된 관리계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제한적에 부담시킬 수 있다. 5번에 주민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의 지 아닙니까 이게. 네. 자, 3번에 관리계획 위반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제한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첨부해야 돼요. 관리계획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지형도면까지는 아니지만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 도면은 첨부하게 돼 있어요. 주민제한도 마찬가지고. 네. 2번 주민은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위반건적에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없죠? 개발진흥지구에서 무엇만 제한할 수 있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제한할 수 있으니까. 주거개발은 아니잖아. 3번의 기반 설치를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5분의 4죠. 5분의 4. 기만 5분의 4. 지산행이 3분의 2지. 지산행이 3분의 2지. 4번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또는 생산관리 지역이어야 된다. 결국 자생계 중에 하나라고 써놨네요. 이때도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 정확합니다. 그러면 정확하잖아. 4번에 지구단위 기획 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면 지 3분의 2죠. 3분의 2지. 예. 그래서 4번만 맞습니다. 자, 4번 문제. 이게 바로 이제 작년 문제잖아. 예. 그래서 5, 4, 3, 2만 하면 맞추는 아주 쉬운 문제죠. 보니까 진도 잘 나가네. 그냥 웬만하면 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 자, 한 번도 안 냈던 거지만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원래는 국계법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거잖아. 근데 건축법에 있는 게 건축위원회죠? 건축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사항이라면 어느 것만?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이라고 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이 우리 건축법에 관련된 규정을 완화할 수가 있거든. 풀어줄 수가 있거든. 사업을 할 수 있게. 아까 배웠던 거, 그죠?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바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 공동심의사항이다. 자, 6번은 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자, 우리 관리계획에서만큼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반할 때 지방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다. 관리계획 내용을 6가지로 원래대로 썼을 때 1, 2, 3번의 중간까지 1번이 뭐예요? 지역, 지구 2번 용도, 구역으로서 대도시수 3번의 기반설 중에서 중요한 기반설만 나머지는 다 안 듣는다. 그러면 1번이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한다면 지역의 변경 1번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들어야 돼요. 경관지구라면 지구의 한 종류죠? 들어야 됩니다. 지역지구 들어야 돼. 3번의 시가조정구역, 개도시수, 시가조정구역 들어야 됩니다. 도로 중 주간선도로 지구단위계획 뭐가 될까요? 4번, 5번 중에? 5번이 되겠지. 기반설 중에서 간선, 주간선도로인데 이게 중요해 보이죠? 딱 봐도. 중요한 기반설은 듣게 돼 있어요. 작은 기반설은 안 듣고. 그런데 확실히 지구단위계획은 작은 것이라 지방의견 청시 대상이 아니다. 아닌 예로서 지구단위계획이잖아. 역시. 자, 7번 문제 보시면 관리계획 결정권자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가? 여러분 결정권자라면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시장은수, 국장, 회장. 시장은수가 하는 것은 시장은수가 위반한 걸 전제로 해서 작은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 시장은수가. 장관이 하는 것 중에 국장이 하는 거, 국장이 위반한 거 항상 국장. 또 넓은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중에서는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것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넓은. 그거 외에는 다 시도에서 대도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오전에 용도주구 하실 때도 용도주구에서 신설이든 뭐든 조례로 뭐 하든 다 시도사 대도시장만 나왔거든요. 그건 예외에 해당될 수가 없잖아 다. 네?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은 회장이 결정.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변경에 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 3번 개발지원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은 국장.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은 국장? 이러면 틀리지. 시도자라고 해야지.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 국장이 하려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이라고 했습니다. 5번에 시장소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시장소가 결정. 8번 보세요. 결정의 효력.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기술로 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그곳이 있은 때로부터 오히려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부터 효력 발생해요? 지형도면고시가 있은 날. 지형도면을 즉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별도로 지형도면을 따로 고시했을 때 효력 발생합니다. 2번 기득권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이어야 된다. 항상 모든 공법에서 기득권자 보호는 다 착수한 자만 보호해준다 그랬죠? 착수한 자 보호. 3번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공사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원칙입니다. 4번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되었을 때, 즉 시수 두 가지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구역 지정고시 후 3월 내에 특권자한테 신고, 3월 내 신고, 예외죠. 3번에 대한 예외입니다. 5번에 도시공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된다면 그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리계획 기반에 반영해야 된다. 관리계획 정비할 때도 역시 5년마다 정비하는 거예요. 5년마다 정비하는데 관리계획 내용 중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있다라면 이게 3년 내 시행이 안 될 때 문제 있는 결정이라고 봐서 하라는 얘기지, 3년 미시행을 얘기하는 것이지 3년마다 재검토하는 얘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로 별도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만 틀렸고요. 정답이 나왔지만. 자, 9번에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한다. 원칙. 그러므로 시장의수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 있죠. 어느 때? 지구 단위에 관련된 것만. 작은 거 시장의수가 결정. 쉽네 이거는. 3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은 해양서부자의 결정. 4번의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위원 장 등과 협의를 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결정하기 전에 협의 후 심의. 순서가 바뀌면 틀리잖아. 협의 후 심의. 5번의 관리계획에 대한 열람기한 제한은 없다. 관리계획은 열람기한 제한이 없어요. 기본계획이나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30일 이상 열람시키면 됩니다만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라 언제든지 열람을 시켜줘야 돼요. 원하면 시켜줘요. 그래서 열람기한 제한이 없다는 것도 두 계획과 구별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고 10번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했는데 관리계획은 지형등본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기본계획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차이 중에 하나예요. 기본계획은 국민구속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은 위법부당함 의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관리계획은 일반구조사 구속력이 있으므로 그 제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차이죠? 기본계획은 제가 광역과 성격은 기본적으로 같다 그랬고 3번의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광시장의수이나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특광시장의수뿐만 아니라 도지사, 국장도 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차이 중에 하나예요. 4번의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나? 관리계획은 그러하지 않다.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죠? 네. 어디에 없다 그랬어요? 5년제 검토는? 어디에 없다 그랬어요? 광역도시계획에 없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게 5년제 검토 규정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과 수립 단위기간은 수립 단위기간이 몇 년마다 수립하라 그 얘기인데 수립 단위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1번에 이거 뭐 11, 12번이 다 기출이네요. 그러면은 역시 지금까지 관리계획 문제 푸는 걸로 이거 보시면 다 풀려. 안 풀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그걸로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이제 순식간에 관리계획까지 했으니까 좀 쉴까요? 네. 네. 됐어요.